때는 2022년 12월 11일 고향 킨텍스. 한국의 한 무술가가 복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 중 한 명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 명은 15가지 무술을 섭렵하고 WCS라는 실전 무술을 창시한 DKU, 다른 한 명은 8체급을 제패한 복싱계에 살아있는 전설 매니 파큐아오. 하지만 이날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이 링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WCS라는 독특한 무술에서 시작됩니다. 2012년 DKU는 자신이 수련한 15가지 무술을 통합해 WCS라는 실전 무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음속 제비라 불리는 초고속 펀치와 고양이 같은 반사신경이 그의 시그니처였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DKU는 27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한편 매니 파큐아오는 2021년 우가스와의 경기 후 은퇴를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8체급 제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 62승 8패 2무의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는 복싱계의 레전드였죠. 2022년 12월 이 두 사람이 고향 킨텍스에서 만나게 됩니다. 공식 프로 경기가 아닌 자선 전시 경기였고 수익금 전액은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와 필리핀 노숙자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DKU의 무술 철학, DKU의 무술 인생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세에 큰 수술을 받고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던 그는 명상과 호흡법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경험이 그의 무술 철학의 뿌리가 되었죠. 복싱, 시스테마, 쿵푸, 우슈, 절권도, 유도, 합기도, 태권도, 무에타이, 영춘권까지 무려 15가지 무술을 수련한 그는 2012년 이 모든 것을 통합한 WCS를 창시했습니다. WCS의 핵심은 마음과 몸의 효율적인 제어였습니다. 특정 자세나 동작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파큐아오의 전설적 커리어. 매니 파큐아오의 이야기는 필리핀의 가난한 소년에서 시작됩니다. 플라이급에서 시작해 슈퍼웰터급까지 그의 여정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연속이었어요.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 에릭 모랄레스, 미구엘 코토, 플로이드 메이웨더까지 복싱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과 맞붙어 승부를 겨뤘던 그는 진정한 복싱계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당시 43세였던 파큐아오는 은퇴 상태였지만 여전히 복싱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번 자선 경기에 대해 링에 다시 서는 기분이 좋다며 설렘을 드러냈어요. 경기 전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DKU는 자신감에 넘쳐있었어요. 그동안 시범을 통해 보여준 음속 잽과 15가지 무술이 융합된 자신만의 스타일로 파큐아오를 상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DKU가 다양한 무술을 수련했다 해도 파큐아오는 복싱 한 분야에서 절대적 경지에 오른 인물이었거든요. 경기 전 개체에서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파큐아오 73.1kg, DKU 78.9kg, 약 6kg의 체중 차이가 있었지만 복싱에서는 체중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경기 룰은 6라운드, 라운드당 2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일반적인 프로 복싱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과연 DKU가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어요. 킨텍스에 몰린 관중들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DKU를 응원하고 싶었지만 파큐아오의 압도적인 실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드디어 2022년 12월 11일 오후 킨텍스의 종이 울리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파큐아오가 정광석화로 나오는데요. DKU도 맞잽으로 응수하면서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첫 라운드는 서로 탐색전을 벌이면서 큰 이벤트 없이 지나가네요. 하지만 파큐아오의 잽이 훨씬 더 날카로워요. 파큐아오가 서서히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하는데요. DKU가 슈퍼파워 스텝으로 피해보려 하지만 파큐아오의 공세가 점점 거세집니다. 그런데 3라운드에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DKU가 카운터 왼손 훅을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4라운드에서 파큐아오가 제대로 보여줍니다. 적극적으로 전진하면서 연속 펀치를 퍼붓는데요. DKU가 파큐아오의 오른손 훅에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심판이 슬립으로 판정했지만 명백한 다운이었습니다.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DKU의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네요. 역시 파큐아오의 펀치력은 차원이 달랐어요. 5라운드에서 DKU가 갑자기 가드를 내리고 쇼보팅을 합니다. 마치 나 아직 여유 있다고 말하는 듯한 몸짓인데요. 하지만 파큐아오가 미소를 지으면서 바로 기어를 올려요. 쇼는 여기까지라는 듯이 파큐아오가 맹공을 퍼붓습니다. DKU를 구석까지 몰아붙이면서 소나기 펀치, 거의 다운 직전까지 갔는데 벨소리에 구원받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파큐아오가 진심 모드로 들어가네요. 왼손 훅으로 DKU를 무릎 꿇게 만드는 공식 다운. 카운트를 세고 경기는 계속되지만 파큐아오가 완전히 압도해버리는데요. 결국 6라운드를 모두 마치고 파큐아오의 만장일치 판정승.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링 위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파큐아오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DKU가 열심히 싸워줬다며 상대를 존중하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링에 올라와 행복했다며 복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죠. DKU는 비록 패배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6라운드를 모두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속 잽과 고양이 반사신경은 파큐아오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관중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실제로 보니 실력 차이가 너무 명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팬들과 격투기 커뮤니티에서는 이 경기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전통 무술과 현대 격투 스포츠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한국 무술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첫째는 전문화의 힘이었어요. 파큐아오는 복싱 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연마한 절대적인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무술을 수련해도 특정 룰 안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 거죠. 둘째는 실전과 시범의 차이였습니다. DKU의 시범 영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통제된 환경에서의 기술 시연과 상대가 있는 실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는 무술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제인식이었어요. 비록 DKU가 경기에서는 졌지만 그의 도전 정신과 무술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했습니다. 무술이 단순히 누가 더 센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 건강, 문화 계승 등 다양한 목적
목적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그런데 2024년 DKU는 이 경기와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무술계에서 상업적 성공과 진정성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어요. 이 경기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한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에서 나오며 화려한 마케팅보다는 꾸준한 실력 연마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술은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 인간을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확인시켜준 의미 있는 대결이었어요. 파퀴아오는 이후에도 2023년에 다시 싸울지 지켜보라며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고 복싱에 대한 열정이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DKU의 도전은 비록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한국 무술가가 세계적인 챔피언에게 도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링 위에서의 승부를 넘어 상대를 존중하고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복싱은 기술이고 무술은 철학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매니 파퀴아오와 DKU의 2022년 12월 11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